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바라본 순간이 있었습니다. 달 위를 걷는 인간, 그리고 그 순간을 라디오로 듣던 한 청년의 가슴 속에도 새로운 우주가 열렸습니다. 1969년 7월 21일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씨네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뭔 특별한 일이 있다며? 글쎄, 김서방이 라디오 들어보자고 하더라고. 마을에서 라디오를 가진 집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김씨네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라 하얀 플라스틱 라디오 하나를 가지고 있었죠. 평소에는 농사일 소식이나 날씨 예보를 듣는 게 전부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멍석 2장을 깔아놓자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아이들까지 20명 남짓이 모였네요. 모기가 위민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만이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지직거리지? 김씨가 라디오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잡음만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아, 산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 그때 라디오 한쪽에 앉아있던 20살 청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또렷한 그는 마을에서 보기 드문 고등학교 졸업생이었죠. 더군다나 근처 미군 부대에서 자비를 하며 영어까지 배웠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라디오에 손을 댔습니다. 안테나를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보고 다이얼을 세심하게 조정했죠. 뭔가 들리는데. 희미하게나마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한국말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외국 방송이 들리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선명하게 말이죠. 이상하네. 뭔 특별한 방송인가. 민수는 라디오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들리는 단어들은 평소에 듣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달, 착륙, 우주 비행사. 민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더 귀를 기울여 봤죠. 맞습니다. 지금 라디오에서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생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민수야, 뭔 소리가 나오는 거냐? 잠깐만요, 잠깐만. 민수는 손짓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거든요. 여름밤 산골 마을, 하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역사적인 순간의 목소리.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순간이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바라보며 살아온 수천 년의 세월.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달이 더 이상 먼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민수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영어는 평소 민수가 미군 부대에서 듣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휴스턴, 컨트롤, 이글 랜디드.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지만 무슨 뜻인지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외국말 하는 거 맞지? 마을 이장님이 궁금한 듯 물어봤습니다. 네, 영어예요. 그런데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거든요. 사람이 정말로 달에 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할머니 한 분이 라디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귀신 소리 같다. 할머니, 귀신 소리가 아니라 외국 사람 목소리예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라디오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한국말 방송만 듣다가 외국말이 나오니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달, 문, 유나. 민수가 들은 단어들을 중얼거리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달이 왜 나와? 루나가 뭐지? 라디오 속에서는 계속해서 흥분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관제센터와 우주비행사들 사이의 교신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외국말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면서 자주 들었던 군사 용어들과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모듈, 착륙선, 표면. 하나씩 알아들을 때마다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달에 착륙한 걸까요? 그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야, 민수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옆에 앉아있던 또래 친구가 민수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거든요. 잠깐만. 민수는 라디오에 더욱 가까이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특별히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는 것 같았죠. 민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궁금해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했던 민수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냐? 민수야, 우리도 좀 알려줘라. 하지만 민수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거든요. 여름밤 하늘의 달이 더욱 밝게 보였습니다. 마치 지구의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달에 내려간다고 해요. 뭐라고?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되물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이장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달이 얼마나 먼 곳인데. 그러게, 민수야. 너 외국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하지만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핵심 내용만큼은 분명했거든요. 아니에요. 분명히 달 착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을 걷고 있다고. 그때 라디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감동적인 어조였죠.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이 순간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잠깐,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라디오에서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민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One small step. 민수가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One small step
포맨, 원 자이언트 리포 맨카인드. 민수는 천천히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했어요.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개구리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이 달에 간 거냐? 네, 그런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자신도 믿기 어려웠지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는 분명 현실이었거든요. 아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로 저기 달에 사람이 있다고? 우와, 신기하다. 어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지한 표정과 라디오에서 계속 들려오는 외국말을 보니 함부로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민수야, 그럼 그 사람이 달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냐? 글쎄요,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주워 담고 있다고.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관제센터와 우주비행사 사이에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번역해 주었죠. 그날 밤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 그 중심에는 20살 청년 민수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흥분과 경외감, 그리고 역사적 순간에 대한 무게감이 함께 섞여 있었죠. 민수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역사적인 순간의 통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라디오에서 닐 암스트롱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단한 걸 듣고 있는 거구나. 네,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장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달 말이야. 우리 조상들도 보던 그 달인데 이제는 사람이 가서 걸어 다니고 있다니. 한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은 달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저기서 지구가 보일까? 우리 마을도 보일까? 민수는 라디오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지금 돌멩이를 줍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깃발을 꽂았다고. 깃발을? 네, 아마 미국 깃발일 거예요. 그때 민수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동경이었을까요? 저 멀리 달 위에서 인류를 대표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주비행사가 갑자기 영웅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사람이 달에 가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달 표면의 상황이 중계되었습니다. 민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번역해 주었죠. 지금 달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실험도 하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직접 달에 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하얀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중력이 약한 달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말이죠. 그날 밤 작은 산골 마을에서 우주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20살 청년 민수가 있었죠. 라디오 중계가 계속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도 날개를 펼쳤습니다. 저 달 위에 정말 사람이 서 있다고? 10살짜리 꼬마 철수가 손으로 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걸어 다니고 있다니까. 민수가 대답하자 아이들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을 보면 그 사람도 보일까? 아니야. 너무 멀어서 안 보여.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어.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달 표면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모래로 덮인 넓은 벌판, 그리고 그 위에 하얀 우주복을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발자국이 찍힐까? 당연하지, 모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기하네. 1000년, 10,000년 동안 사람들이 올려다보기만 했던 저 달을 이제는 직접 가서 밟고 있으니 말이야. 할머니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달에 토끼가 산다고 했는데 토끼는 없겠지만 사람은 정말 있구나. 민수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내용을 계속 번역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흙을 담고 있다고 해요. 지구로 가져갈 거래요. 달 흙을? 네, 연구하려고 하나 봐요. 마을 사람들은 달 흙이 어떨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땅 흙이랑 똑같을까? 글쎄, 다를 걸. 다른 세상 흙이니까. 아이들은 더욱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나도 나중에 달에 가고 싶다. 나도. 어른들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들아, 달이 어디인 줄 알고 그러냐? 정말 멀다니까. 하지만 민수는 아이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순간까지만 해도 달에 가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민수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달에 갔을까? 로켓을 타고 갔겠지. 로켓이 뭔데?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큰 대포 같은 거예요. 불을 뿜으면서 하늘로 쏘아 올라가는. 아, 그런 거구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달 표면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죠.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해요. 달에서 지구를 찍는다니. 우와, 그 사진 보고 싶다.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꿨던 꿈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진 거구나.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커다란 보름달은 여전히 하늘에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먼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라디오 중계가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밤이었네. 그러게,
달에 사람이 갔다니. 아이들한테 자랑할 이야기가 생겼어.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마당에는 민수와 몇 명만 남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영어 소리가 흘러나왔죠. 민수는 혼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오늘따라 더욱 밝고 크게 보였어요. 그 달 위에 지금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민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움, 동경, 아니면 도전의식. 나도.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모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들은 그 목소리, 그 감동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그 말을 되새기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주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수는 자신의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의 20살 청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미군 부대에서 자비를 하는 신세였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그 감동을 그냥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를 해야겠어. 민수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배우고 더 알아야겠어. 미군 부대에서 번 돈을 모아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비록 늦은 나이일지 모르지만 오늘의 감동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렸습니다. 꿈이라는 이름의 우주가 말이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소리가 미래를 향한 신호처럼 들렸어요. 기다려, 달아. 나도 언젠가는. 민수는 마지막으로 달을 바라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 속에는 뜨거운 꿈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우주와 로켓, 그리고 달의 이미지가 가득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우주복을 입고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1974년 봄, 서울 한복판의 한 대학교, 공과대학. 25살의 민수는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여름밤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었죠. 미군 부대에서 모은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실험 준비됐냐? 지도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민수는 대답하며 실험 기구를 점검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한 것도 그날 밤의 감동 때문이었죠. 직접 우주에 갈 수는 없어도 우주선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로켓의 원리를 배우고 우주 기술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추진체 연소 실험을 해볼 거야.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원리를 직접 관찰해 보는 거지.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로켓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험이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실험실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로켓이 실험대 위에서 몇 미터 날아올랐죠. 우와! 민수는 감탄했습니다. 비록 작은 실험이었지만 우주로 향하는 첫걸음 같았어요. 연구실에서의 나날들은 바빴습니다. 수업을 듣고 실험을 하고 논문을 읽고. 하지만 민수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특히 우주계 발사를 공부할 때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교수님이 설명할 때마다 민수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 하얀 라디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었던 그 감동적인 순간을. 교수님, 우리나라도 언젠가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민수가 질문했습니다. 글쎄, 지금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교수님의 대답에 민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졸업 후 민수는 국내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우주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위성 개발이에요. 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드는 거죠.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달에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주로 뭔가를 보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연구소에서 20여 년간 민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공위성 개발, 로켓 기술 연구, 우주 관련 국제협력 프로젝트. 때로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사람도 저기에 갈 수 있을까?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어요. 비록 자신이 직접 우주에 가지는 못했지만 후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일하는 민수의 모습. 5년 전 그 청년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025년 가을,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76살의 민수는 손자 지훈이와 함께 베란다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달이 정말 잘 보여요? 10살짜리 지훈이가 신기한 듯 망원경을 만져봤습니다. 그럼 아주 크게 보인다. 민수는 망원경을 조정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주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자, 이제 봐보렴. 망원경을 통해 본 달은 정말 크고 선명했습니다. 표면의 구덩이들까지 뚜렷하게 보였죠. 우와, 진짜 크다. 지훈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달에 정말 사람이 갔다 왔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직접 들었으니까. 민수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할아버지가 20살이었을 때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영어 방송, 마을 사람들에게 번역해 주던 젊은 민수, 그리고 그날 밤 품었던 꿈까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학에서 로켓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맞아. 그날 밤 달을 보며 다짐했거든. 민수는 망원경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비록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우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 할아버지 멋있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지훈이의 대답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가고 싶어졌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손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은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우주 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쉬워졌어. 두 사람은 망원경으로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기 달 표면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다녀갔단다. 어디요? 바로 저기 고요의 바다라는 곳에. 민수는 달 표면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우주비행사들이 남겨둔 발자국이 있을 거야. 진짜요? 발자국이 안 지워져요? 달에는 바람이 없거든. 그래서 영원히 남아있어. 지훈이는 상상해 봤습니다. 50여 년 전 그 발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아버지도 언젠가 발자국을 남겨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랬지. 하지만 이렇게 너와 함께 달을 보는 것도 행복하단다. 민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우주비행사가 된다면. 네. 할아버지 대신 달에 가서 발자국을 남겨줄래? 네, 꼭 할게요. 지훈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손자는 늦은 시간까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했습니다. 달뿐만 아니라 목성과 토성도 보고 별들도 하나하나 찾아봤죠. 할아버지, 우주는 정말 넓어요. 그래, 정말 넓고 신비롭지. 민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969년 그 여름밤, 라디오에서 들었던 감동이 지금도 여전히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감동이 이제 손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커다란 보름달은 여전히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6년 전 그날 밤처럼 오늘 밤에도 말이죠.